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지 시각 8월 23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우크레인 프론트라인이 긴급하게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사정거리가 700km에 이르는 크림2 국산 전술탄도 미사일을 돌려받게 됨으로써 러시아 본토의 심장인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조준해 타격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인륜적으로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아닌 이들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모스크바가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며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모스크바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한다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 분명한데 괜찮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러시아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왔던 국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편을 드는 답답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우디아라비아마저 회의감에 들게 할 만큼 무서운 첩보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전해졌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월 20일 연설에서 다음 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특히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8월 23일은 국기의 날이며 8월 24일은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즉 이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이 아닌 이들을 대놓고 노려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때문에 독립기념일인 8월 24일 시민들에게 특별히 경계할 것을 권고했고 특히 후방 깊숙한 곳에서 공중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탈리아 구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방위군 연합조정 프레스센터장은 독립기념일에 러시아군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후방 깊숙한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지역에서는 8월 23일 오후 7시부터 8월 25일 오전 7시까지 철도의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이미 일정이 잡혀있는 일부 열차들의 출입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불안하기도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흑해에서 순항미사일을 투발할 수 있는 함정을 증강시켰습니다. 나탈리아 휴메니우크 사령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흑해에 잠수함을 포함해 5척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투함을 보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안 그래도 모자란 전력을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데 쓰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사용하려는 러시아의 태도가 여러모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국제적으로 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탄약과 미사일을 엉뚱한 곳에 소모해버려 전투가 발생할 경우 자국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맞서 버틸 힘을 더욱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친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등을 돌리고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했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21년까지 우크라이나를 통해 도입했던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전량 반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레인 프론트라인이 현지 시각 8월 23일 전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우크라이나에게서 도입한 그들의 자국산 전술탄도 미사일 크림2를 다시 돌려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크림2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단거리 전술탄도 미사일로 수출형의 경우 280km, 내수형의 경우 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는데요. 하지만 우크레인 프론트라인을 비롯해 이 소식을 전하는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은 사우디가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미사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사정거리가 700km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크라이나군이 사우디로부터 돌려받게 될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의 심장인 수도 모스크바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굉장한 이의를 가지는데요.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자국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삽산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500kg의 탄두 중량을 가집니다. 크림2 미사일의 탄두는 전자광학 유도 시스템과 함께 레이더 추적기를 결합한 반능동 및 능동 표적 탐색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기에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림2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중단될 뻔했던 이 미사일의 개발 사업이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은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부터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지만 2019년 자금 부족과 새로 출범한 젤렌스키 정부에서 군사력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개발이 전면 중단된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크림2의 엔진 테스트 최소 비용만 3억 달러에 달할 정도였기에 이를 쉽게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유 재벌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크림2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 반전됩니다. 탄도 미사일을 도입해 중동 국가들의 중심이 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 등을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며 가장 유력한 가상 적국으로 떠오른 이란을 견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로부터 이란 남부까지 닿기 위해서는 크림2의 500km로는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따라
따라 사우디는 우크라이나의 크림2 미사일 제작사인 유즈나야에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직접 타격할 수 있도록 사정거리 700km에서 900km대의 미사일을 개발해달라고 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그 대신 미사일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돈이라면 차고 넘칠 만큼 남아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은 지난 2021년부터 양산이 이루어져 사우디군의 초도 양산 물량이 납품되었습니다. 최종 개발된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은 일단 고체 연료 방식의 미사일이기에 사전 준비 없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500km에서 700km 이르는 범위 안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사일은 한 대의 발사 차량에 에이테킴스처럼 두 발이 탑재될 수 있으며 탄두 중량은 500kg에 달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 외곽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이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해 쓰러뜨릴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상호 확정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순서가 반대가 되었을 뿐 비례 억지 전략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동시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대규모 화력 수단을 총동원해 보복 타격을 감행한다는 대량 응징 보복 KNPR과도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례 억지 전략이란 냉전 시대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었던 핵 전략으로 이기지는 못하지만 대신 혼자 가지는 않겠다, 같이 죽자는 식의 물귀신 같은 핵 억지 전략인데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억지 전략으로도 불리는 이 비례 억지 전략은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나 소련처럼 엄청난 핵 전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었던 프랑스가 소량의 핵무기로 전 인류의 몰살을 가져올 최종 전쟁에 방아쇠를 당긴다는 개념으로 만들어낸 보기보다 무시무시한 전략입니다. 프랑스에게 적대국이 핵무기를 발사했다는 정보가 접수되는 즉시 프랑스는 모든 핵무기를 그 적국으로 발사해 상대의 대도시 한두 곳만큼은 반드시 끝장낸다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프랑스에 핵 공격을 할 경우 프랑스는 소수의 핵무기를 전부 모스크바 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퍼부어 죽더라도 러시아 핵심 수도만큼은 끝장내 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이 실시될 상황이면 이미 프랑스의 전 국토는 절멸에 이르게 될 테니 이 전략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가 프랑스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즉 이 전략은 핵전쟁에 대비하는 전략이 아니라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전략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을 동원해 직접 러시아 본토 크렘린 붉은 광장에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 현재 러시아군이 계획 중인 비인도적인 공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러시아가 결국 예고되었던 대로 공격해서는 안 될 이들을 공격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예고했던 대로 크림2 전술탄도 미사일을 모스크바로 날릴 것인지 고민해야 할 텐데요.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경우 푸틴 또한 진짜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을 검토할 것이고, 그리 될 경우 미국과 나토가 전면 개입하게 되면서 전 인류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핵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느냐 마느냐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러시아의 독립기념일 공격은 이 같은 대장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발 러시아가 이런 비인도적인 형태의 공격을 멈춰주기를 바라게 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